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지은혜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쳐서 손해보시는 청약통장에 대한 중요한 정보 안내드리려고 해요. 많은 어르신들과 상담하다 보면 보통은 나이가 들면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훨씬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몇 년 동안 성실하게 넣어두셨는데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신청조차 못하셨다면 너무 아깝지요.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통장 종류가 예전 방식이라서 기회를 놓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만 준비하셔도 내 집 마련 기회를 훨씬 넓히고 세금 혜택까지 더 받으실 수 있어요. 특히 꼭 기억하셔야 할 날짜가 있습니다. 바로 2025년 9월 30일. 이날까지만 예전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을 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환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다시는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만들어둔 통장을 그대로 두신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어르신들이 가장 손해를 많이 보고 계세요. 하지만 그 통장을 지금 바꾸기만 해도 청약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 세금에서 돌려받는 혜택까지 커집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알기 쉽게 천천히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 지금 왜 은행으로 가셔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청약통장 전환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청약 기회가 넓어집니다. 예전 통장은 국민주택이나 일부 공공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 아파트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행복주택까지 포함해서 거의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넣어도 청약 기회가 몇 배로 늘어나는 것이지요. 둘째로 매달 넣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었지만 지금은 2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순히 돈을 더 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금액만큼 청약 점수도 더 빨리 쌓이고 나중에 당첨 기회도 넓어집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180만 원을 더 넣을 수 있으니 차이는 더욱 커지지요. 셋째로 세금 혜택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연간 24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율은 40%이니 최대 120만 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매달 넣는 금액이 늘어나고 연간 한도도 커졌으니 실제로 연말 정산에서 받는 혜택이 훨씬 커지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자도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청약통장 금리가 낮아서 유지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금리가 약 3% 정도까지 올랐다는 사실 모르셨죠? 청년 전용 상품은 우대금리를 받으면 4%를 넘기도 하지만 어르신들께 적용되는 일반 상품도 이전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는 이런 변화를 잘 모르고 예전 통장을 그대로 두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김 어르신은 몇십 년 동안 청약저축에 성실히 돈을 넣으셨지만 전환을 하지 않으셔서 활용도 못하고 통장을 묵혀만 두고 계셨습니다. 본인은 충실히 준비했다고 생각하셨는데 제도 변화 때문에 기회를 잃으신 겁니다. 반대로 전환을 하신 분들은 같은 기간에 더 많은 기회를 얻으셨고 세금 혜택까지 챙기셨습니다. 이처럼 통장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큽니다. 집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
없더라도 자녀나 손주를 위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금 바꾸면 남은 노후에도 도움이 되고 가족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통장 전환을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준비물은 아주 간단해요. 신분증과 현재 가지고 계신 청약 통장만 있으면 됩니다. 혹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이 있으면 함께 가져가시면 더욱 좋습니다. 특별한 서류나 복잡한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직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청약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상담받고 싶습니다. 단순히 이 말 한마디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전환 가능 여부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혹시 창구에서 잘 모른다는 대답을 들으시면 청약 전문 상담원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지점에는 이런 업무를 맡는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걱정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마지막 주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감 날짜가 다가올수록 몰리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환을 하고 나면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전환 후에는 매달 납입 금액을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0만 원만 넣으셨던 분들도 이제는 20만 원이나 25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더 크게 보시려면 가능한 한 한도를 채워 넣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본인 통장을 전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녀 통장이나 배우자 통장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예전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함께 전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전환하면 합쳐서 매달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1년으로 따지면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니 꼭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통장 전환은 꼭 직접 신청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먼저 전화해 주거나 안내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알고 계시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지요. 전환을 마치셨다면 이제는 청약 전략 어떻게 세워야 효과적인지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니 영상 계속 시청해 주세요. 단순히 통장을 바꾸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하고 정해야 기회가 생기니까요. 첫째로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지역을 정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분양 소식을 들으면 서두르기만 하고 제대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살고 싶으신지, 경기도에서 살고 싶으신지, 혹은 지방의 특정 도시에 관심이 있으신지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해당 지역에 분양 계획이 나왔을 때 바로 준비할 수 있어요. 둘째로 주택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민주택, 민영아파트, 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조건과 혜택이 다 다른데요. 국민주택은 소득과 무주택 여부를 따지고 민영아파트는 청약 점수가 크게 작용합니다. 행복주택은 젊은 층 위주로 공급되지만 일정 요건에 따라 어르신들도 들어가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해야 헛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납입 금액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환하고 나면
최대 25만 원까지 넣을 수 있으니 가급적 한도를 채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무리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최소한 예전처럼 10만 원에 머무르지 말고 조금이라도 늘리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납입이 길어질수록 점수도 올라가고 세금 혜택도 커집니다. 네 번째로 분양 일정 확인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가까운 은행이나 구청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갑작스럽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한 어르신은 처음에는 나는 이런 거 몰라. 그냥 옛날 통장 그대로 둘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권유로 전환을 하시고 나서 분양 정보를 챙기기 시작하셨어요. 몇 달 뒤 본인이 원하던 지역에 아파트 청약에 신청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기회를 얻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준비가 그분의 미래를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날짜입니다. 이번 전환 제도는 2025년 9월 30일까지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날 이후에는 전환 자체가 불가능해요.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절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직접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환을 하고 나면 바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차이가 세금 혜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라는 말을 어렵게 느끼시지만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달 25만 원씩 1년 동안 넣으시면 300만 원이 되지요. 이 300만 원 전부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율은 40%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냥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도를 최대한 채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00만 원을 채우시면 공제를 최대치로 받으실 수 있어요. 반대로 소득이 많지 않거나 은퇴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무리해서 넣기보다는 꾸준히 일정 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달 5만 원이나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넣으시면 청약 점수가 쌓이고 기회가 이어집니다. 작은 돈이라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내는 것이 중요하단 사실 잊지 마세요. 청약 통장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활용할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훨씬 커집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 통장만 신경 쓰시고 자녀나 배우자의 통장은 그냥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언급했지만 가족 단위로 함께 준비해야 효과가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전환을 하면 각각 매달 25만 원씩 합쳐서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600만 원을 채울 수 있고 세금 공제 혜택도 크게 늘어납니다.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든든한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또 자녀 통장도 중요합니다. 젊을 때 만들어두고 그대로 방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통장은 앞으로 쓸 기회를 잃게 됩니다. 본인 통장을 전환하실 때 자녀 통장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녀가 아직 무주택이라면 전환을 해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이 납입을 도와주시면 자녀는 청약 기회를 챙기고 세금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손주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가 아직 어려도 미리 청약 통장을 열어두면 시간이 자산이 됩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이미 몇 년의 납입 기록이 쌓여 있다면 그만큼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환 제도를 잘 활용하면 다음 세대에까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가족은 부모님과 자녀가 동시에 전환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은퇴를 앞두고 있었지만 자녀는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부모님이 매달 일정 금액을 도와주고 자녀는 그 덕분에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같은 통장을 준비했지만 세대마다 얻는 효과가 달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이 함께 전환하면 더 좋습니다. 청약통장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든든하게 준비해주는 도구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전환을 한 후 첫 달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혜택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납입 한도가 늘어났는지,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바뀌었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적용이 되어야 그 다음 해에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전환을 하셨지만 첫 달 확인을 하지 않으셔서 납입 한도가 이전과 같은 10만 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셨고 그동안의 혜택을 놓치신 겁니다. 이처럼 제도는 좋아졌어도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환 후에는 반드시 제대로 적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번 전환 기회가 마지막이냐고 물어보십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청약제도를 단순화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청약예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같은 청약통장인데도 어디에는 신청할 수 있고 어디에는 못한다는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결정한 방향은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누구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한 가지 상품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청약 기회를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예전 통장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분들을 한꺼번에 바꾸려면 은행 업무도 복잡해지고 시스템도 크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해두고 단계적으로 바꾸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기한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은행 창구도 혼란이 커지고 제도 운영도 불편해집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언제까지나 예전 통장을 함께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진 날 이후에는 아예 전환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2025년 9월 30일이라는 날짜는 단순한 마감일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완전히 새로 바뀌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점을 모르고 그냥 두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전 통장은 더 이상 청약에 쓸 수 없게 됩니다. 돈은 그대로 들어가지만 실제 기회는 막혀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제도가 바뀌는 배경을 아시면 왜 지금 은행에 가셔야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단순히 은행의 권유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전 청약 통장을 계속 사용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 및 행정 과정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지시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약 통장을 전환하는 일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노후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히고 세금 혜택을 챙기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저를 만나는 분들께선 나이 들면 한 푼이라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어르신들의 정말 소중한 재산을 만드는 청약 통장. 무엇보다 이번 기회는 마지막입니다. 2025년 9월 30일 이후에는 더 이상 전환할 수 없으니 지금 알고 계신 여러분들 신분증과 청약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가세요.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이
몰라서 기회를 놓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다릅니다. 직접 신청하셔야 해요. 은행에서 먼저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혼자만 아는데 그치지 마시고 가족과 이웃에게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준비해야 더 많은 분들이 손해보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가족과 이웃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정확한 정보 도우미 노후지혜백과가 함께합니다.